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작가 동아산부인과 송동아 원장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필수적인 기본 요소들이 있는데요. 사랑, 행복, 이런 고차원적인 것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는 아주 이제 신체적인 기본적인 기능부터 이제 안정이 되어야 이제 몸이 편안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소변에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모로 생활이 엄청 괴로워지기는 합니다.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신체 구조상 남자보다는 요도가 훨씬 짧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이제 소변을 볼 때 문제가 생길 확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흔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 인생에서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임신하고 분만이 이제 여기에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요. 자연분만을 이제 하시게 되면은 골반부터 이제 아기가 그 주변을 전부 휩쓸면서 이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방광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도 전체가 위치가 한번 이렇게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자연분만을 하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누구나 조금씩 이제 생기는 현상이기는 한데요. 여성 골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들이 서로 이렇게 짜여져 있어가지고 자궁하고 요도하고 방광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이게 어리고 젊을 때는 이 근육도 되게 강하고 되게 좋지만 이게 나이를 먹으면은 다른 이제 신체 부위랑 마찬가지로 이제 어릴 때 같진 않아지니까요. 근데 이제 분만하실 때 제왕절개를 하셨다고 하면은 그래도 자연분만보다 상황은 조금 낫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임신 중에 이제 자궁이 커지면서 자궁 주변 인대도 늘어나고 골반도 좀 고생하고 그래서 이제 아예 이게 영향이 없진 않더라고요. 여자가 여기서 제일 잘 발생하는 거는 요실금입니다. 그래서 요실금이 뭐냐면은 이게 소변이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이제 흐르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요실금은 이제 발생하는 상황이나 증상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분만하시고 잘 발생하는 거는 이제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해가지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시거나 계단을 올라가시거나 뛰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배에 힘이 들어가면은 여기 압력이 올라가면서 소변이 저절로 이렇게 흐르면서 나오는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 임신 중간이실 때는 나이가 젊으셔도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소변이 흐르시는 경우가 이제 종종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증상은 분만하시고 나면은 이제 이후에 금방 다시 원래대로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이 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이 근육들이 다시 이제 내려오면서 점차 요실금으로 진행되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높기는 하시겠죠? 이런 이제 복압성 요실금은 사실 이게 치료가 뾰족한 약물 치료가 없습니다. 근육이 내려와서 그런 거라 이걸 다시 되돌리는 약 같은 거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거는 근육에 의한 거라 가지고 요거를 이제 근육 운동적인 요법으로 요거를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좀 있었고요. 굉장히 이제 이름이 굉장히 유명한 그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있어요. 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이제 항문하고 질 주변 근육을 막 한 10초 정도 이렇게 수축하고 있다가 이제 10초간 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 번에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해주는 건데요. 이제 생각나실 때마다 아주 여러 번, 한 10번에서 한 30번 정도 생각나실 때마다 하시면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대략 논문상으로는 한 30% 정도 이제 개선이 된다고는 하는데요. 이게 이제 들었을 때, 수치상으로 이제 들었을 때, 에게 이렇게 싶긴 하실 텐데 아무 약도 안 먹고 아무 수술도 안 하고 운동만으로 이렇게 30% 개선이 되는 거는 의학적으로는 상당히 해볼 만한 수치거든요. 이게 다른 부작용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수술로 치료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요실금 테이프 수술이라고 하는 이제 TOT라고 하는 수술이 있어요. 이거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TOT 수술은 그 요도 아래에 생체에 삽입 가능한 인조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요도 자체를 테이프로 받쳐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술이 엄청 간단하고 회복도 되게 빠르고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운동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수술도 이게 아주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술 효과 유지가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술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재수술을 또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재수술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테이프가 이미 들어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조금 복잡하고 그래서요. 가능한 상태가 이제 많이 나쁘지 않으시다면은
이제 운동요법 같은 걸로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안 할 수 있게 이제 잘 해보시고 이제 정 안 되면 수술을 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제일 좋겠죠. 이제 소변이 조금만 차도 자꾸 마려운 것 같고 이게 잘 못 참으면서 막 소변이 막 못 참고 막 이게 질질 새는 약간 이런 증상들이 지속이 되면 이런 걸 이제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 요실금은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이제 증상이 같이 이제 동반이 돼요. 이게 소변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눌러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소변이 조금만 있는데도 이게 너무 빨리 소변이 찬 것처럼 이게 확 수축을 해가지고 생기는 이제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급성방광염하고 굉장히 비슷해가지고요. 가끔 이제 방광염인 분들이 자기가 요실금인 줄 아시고 엄청나게 걱정하시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방광염의 경우는 이제 며칠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급성으로 이제 오는 경우가 많고 이제 요실금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생긴 거라면은 일단은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은 금방 좋아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염증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또는 이제 기존의 방광염 치료가 잘 되지 않았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절박성 요실금까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한참 만에 오시는 경우도 자주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절박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분들도 종종 생기기도 하고 연세 드신 어르신한테서도 자주 보이는 편인데요. 혹시 나도 절박성 요실금인가 이렇게 싶으시면은 이제 고려해 보실 거는 이게 낮에 소변 보는 횟수나 영향은 사실 이제 주변 환경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게 낮보다는 밤에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시는 횟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밤에 주무시다가 2번 이상 화장실에 가신다면은 요게 이제 요실금 치료를 시작하는 기준이 되고요. 다행히도 이제 이런 절박성 요실금 치료는 이제 수술을 하진 않고요. 이제 약물 치료를 해가지고 조절하는 편입니다. 방광이 이제 소변이 조금 차도 너무 과민성인 방광이 되니까 요거를 좀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고요. 소변 검사를 해서 이제 염증이 없는 거를 이제 좀 확인하게 되면은 이제 소변이 막 조금만 있어도 되게 마려울 때 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좀 천천히 보는 연습을 좀 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이런 이제 절박성 요실금은 치료를 잘 하시게 되면은 이제 천천히 호전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근데 이게 이제 금방 생기면은 금방 좋아지는데 오래 진행돼서 오면은 치료 기간도 좀 오래 걸리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좋아지긴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복합성 요실금하고 절박성 요실금이 복합적으로 이제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치료도 이제 각각 맞춰서 같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단 약도 드시게 해보고 정 안 되면 수술도 고려하고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를 치료하면은 같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요실금은 이 두 형태가 이제 가장 흔하고 이제 방광에서 소변을 보고 나서도 잔뇨가 이제 많이 이제 고여 있는 인류성 요실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방광에서 소변이 나가는 신경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소변을 잘 나오게 이제 도와주는 약물을 사용해서 치료를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방광에는 아무 기능상의 문제가 없는데 마음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변을 조금 이제 이상하게 보시는 시민성 요실금이나 아니면 이제 그 방광 구조상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요실금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요실금들은 그에 맞는 약물을 쓰기도 하고 도뇨관 같이 이제 소변을 인공적으로 이제 빼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어떤 요실금인지 진단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방광염이 아닌 상태인 게 되게 중요해요. 방광염이 생기면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소변을 너무 자주 보고 싶어지고 밤에도 화장실 10번씩 가고 막 그러니까요. 이런 상태를 요실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질성형술과 같이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또 질성형술을 하면 이게 요실금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믿어야 되는 건지를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질 축소하는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광이나 요도가 이제 내려와서 생기는 이제 복합성 요실금 처음에 말씀드린 거에는 일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원래는 흩어져 있는 이제 질 주변 근육을 보강해가지고 골반을 이제 받쳐주는 역할을 위해서 이제 계획이 원래 됐던 수술이었는데요. 이 수술을 했더니
질 자체의 수축력이 좋아지는 굉장히 의외의 효과가 있었다 보니까 이게 질 축소 수술로 오히려 좀 유명해져가지고 좀 많이 시행되게 됐거든요. 이 수술을 하면은 골반 자체에 받치는 힘이 생기다 보니까 방광이나 요도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요실금이 생긴 경우에 이걸 같이 이제 받쳐주는 효과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하시면은 요실금 증상까지 같이 좋아졌다 하시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요도에 이렇게 테이프를 직접 당겨두는 이게 TOT 테이프 수술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게 이제 효과가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질 축소 수술을 해서 요실금을 개선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질 축소 수술을 계획을 했는데 뭐 약간 요실금이 조금 있었다 하면은 이제 수술한 김에 요실금도 겸사겸사 좋아지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이제 정확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하시면서 질 축소 수술도 동시에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술을 계획하시면은 천천히 같이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요실금과 그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